감사반연합회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반연합회 이경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냥 뭐 개인 사업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좀 정확하게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반은 우리 외부감사법상의 감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계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한 감사반이라고 해서 3인 이상이 이제 감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된 조직이고 그 감사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감사반 연합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제도 있었고 토론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감사반과는 상당히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서 외부감사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반 입장에서 이번 외부감사법이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옛날 구외관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로 1,000억 이상 되는 그 회사는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갖추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이번 신외관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도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외부감사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 다음에 상장회사,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이 세 개를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여기가 아마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회사, 그리고 회계법인반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에 증선위에도 역시 재무제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감사받기 전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 감사반에게 이제 제한을 가하지 않았던 이 자산 규모에 대한 제한 부분이 없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한이 들어가가지고 회계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이제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감사인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감사반은 전혀 접근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 대상도 안 되는 것이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우리 항공의 국회 여러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이 1,000억이라고 자산규모 1,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도 이 법은 그대로 그냥 시행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모순점,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55쪽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이게 저희 2018 회계연도에 감사반이 감사했던 1,000억 이상 되는 회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5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샘플로 다트에 공시된 자료 중에서 몇 개 회사를 좀 검색을 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트에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회사명은 그대로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회사명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산 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1,000억, 2,000억대 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매출액면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회사, 100억도 안 되는 회사, 그리고 1,000억이나 3,000억까지 넘는 회사도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여기 조사된 자료만 해도 8개 회사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회사까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전부겠죠. 업종면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그 다음에 골프장 운영업, 이런 것들처럼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이런 회사들인데, 자, 이런 회사가 자산 규모 1,000억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감사까지 받아야 될 회사에 해당이 되는지 진정하게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회사가 꼭 회계법인만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관은 감사에서 제외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한번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대형 비상장 주식회라든가 아니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해야 될 회사의 조건으로 자산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액이 뭐 한 1,000억 이상 된다든가 임직원 수도 최소한 300명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뭐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갖춰야 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외관법 개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감사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외부감사 대상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건 다 이제 그 범위 대상을 논할 때 다른 거는 좀 예외로 하고 구법에서는 자산 규모 1,200억 이상, 아니 120억 이상이면은 모두가 외부감사 대상이었는데 신외부감사법에서는 여기다가 네 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이 될 때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억 이상 되는 회사 중에 여기 매출액이나 종업원수 아니면은 부채 총액이 우리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약 2,000에서 3,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회사들이 대부분이 또 이 감사반이 감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감사반들은 이번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000억 이상 되는 회사 다 뺏겼고 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120억 이상이 되면서도 매출이나 다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신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한회사를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데 여기에 상법상 있는 회사 중에서 유한책임회사라든가 한 명 합자회사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일부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외부감사인 선임 문제인데 일반적인 이제 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감사인이 만약에 자기의 조직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자기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신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감사반이 회계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감사반들이 모여가지고 그랬을 때 감사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사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네, 또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많이 제기를 하셨네요. 자, 이번에 이제 언론 우리 대표하신 유병현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감사인 포럼을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노래를 준비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김광현 회장님 갑자기 전화 오셔갖고 왜 토론문 안 내냐고 다그치셔서 급히 토론문 내고 토론하는 줄 알고 조용히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마켓인사이트 부입니다.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자본시장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라는 분야는 저희 부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독자들한테 잘 안 먹히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워낙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가 있고. 근데 최근 작년서부터인가요? 회계라는 분야가 갑자기 굉장히 커졌고 저희 지면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큰 사회적인 이슈에까지 가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바 사건이 있었지 현재 진행형이지만 삼바 사건이 있었고 또
또 못지않게 신외관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 회계 관리 토론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신외관법에 관해서 좀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방향은 맞다. 네, 이게 워낙 큰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토론문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정감사제 다 아실 겁니다. 금감원이 지난 10월에 사상 초유의 감사인 강제 할당 실험이죠. 그래서 자산 2조 이상인가요?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래서 220곳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지정 회사 630곳 해서 총 855곳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IFRS 환경에서 이런 자칫 전직 감사인과 현직 감사인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FRS는 답이 여러 개인 원칙주의,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회계 환경이잖아요. 이랬을 때 기존 감사인들은 인정을 했는데 신임 감사인들은 그걸 부정하면, 그리고 그런 회계 관행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그거를 이유로 제작성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부적정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산발하는 게 불거져서 문제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파트너 회사의 지배력을 어떻게 하고 회계장부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법정으로 갈 건가. 전현직 회계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발 사태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정에서 변호인들 세워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인가. 그래서 이건 이 사례가 많아지면 단순히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불거지면 아마 신외관법을 통해서 얻으려는 신뢰도가 오히려 거꾸로 추락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겠다. 일단 나머지 지정감사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토론문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성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한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신문에서 썼던 거예요. 2019년 7월 4일자. 이런 얘기를 직접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시는 분들, 회계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감사인 지정제 직무제한 규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회계법인 감사가 되면은 파트너의 아내가 해당 감사 대상 회사에 있다 그러면 부서나 업무에 전혀 상관없이 감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황당한 건 이 기간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800개 회사를 강제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강제 할당을 했는데 내 파트너인데 제 부인이 할당 회사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부서가 연관이 있지도 않고 이미 1년 전부터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유일한 방법은 회사를 남편이 떠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 와서 이거를 실제로 이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지 고려하고 있다는 실제 회계법인의 그 회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사실 최은열 위원이 저희랑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걸 얘기해서 최은열 위원이 이거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와이프 그러니까 뭐 꼭 뭐 와이프라고 지칭해서 죄송한데 그 직무를 아마 규정을 회계나 재무 쪽으로 아마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물망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입법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뭐 전혀 소위에서 얘기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풀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엉뚱한 그 피해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뭐 꼭들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여기서 입법 과정을 그 진행이 되도록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외관법이 뭐 회계 그 분야의 빅뱅인데 이 신외관법이 민간 부분을 넘어서 공공 부분으로 가야 된다. 저희가 사실은 뭐 증시가 있고 뭐 투자자가 있고 하니까 무슨 회계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공공 부분들의 감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 저희 부서가 쓴 겁니다. 타워팰리스보다 관리비 비싸 청년들 올리는 원룸 오피스텔. 여러분들 뭐 별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 살아보셔갖고 먼저 이거 저희가 실태 조사해 보려고 한 이틀 동안 기자 서너 명 해서 다 고집이 다 받아봤는데 이거 진짜 개판입니다. 관리비 마음대로 산정을 하고요. 이게 심지어 그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타워팰리스보다 3배씩 받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관리실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항목을 넣었다 빼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집합 건물에도 외부 감사 도입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조차 그냥 혈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폭행의 블랙리스트까지 아파트 회계감사 복마전. 뭐 이거 시행을 했는데 뭐 아시죠? 회계사 한 명이 뭐 몇백 개 단지를 해서 뭐 평균 0.5일씩 해서 그냥 사인하고 끝냈다는 거. 이러면서 이런 데는 이미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한 부분이다. 이런 데는 감사 공영제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거 바로 어저께 오늘 아침자 기사입니다. 56억 빚 명지학원 또 파산 신청 당해. 여기 전에 한번 파산 신청을 제소를 당했고요. 이번에 또 당했다는 건데 이런 지방대학들 재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디는 투자 하나를 잘못해서 100몇십억을 날리기도 했어요. 지금 여기 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외부 감사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데들은 당연히 감사공영제가 시행이 돼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회계가 독립적으로 해서 이런 불투명한 공공 부분에까지 좀 그 투명성을 높이는 업무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제 담당 부서의 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 우리 8개 그 스테이크를 가지고 계신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어보신 우리 김선문 기획 팀장님이 말씀을 설명도 하시고 또 정책에 반영하실 것도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여러 가지 걱정,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러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4시간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저도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방법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법이 됐잖아요. 2017년 10월에
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원회는 법으로 된 사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행령, 규정, 하부 법령을 저희들이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각종 부담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부 통제 감사 리뷰를 했는데 15년 리뷰했는지 그거 오늘 처음 알았고 내년 3월에 이제 감사 결과가 2억 이상 이제 처음 시행했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주기적 지정제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감사보수 어제도 감사보수 문제도 뭐 언론에 나오고 저도 대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가장 큰 소득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남았는데 내부의 관리 제도가 감사가 2조 이상이 내년 3월에 나온다. 의견이 나온다. 그거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제가 처음 레커그나이즈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제재보다는 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해서 쭉 시점으로 딱 좀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짝 적어봤는데 내년 3월이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다. 미국같이 초기에 비적정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쩌지? 고민도 되고 한두 개 나올 것도 같고 경험도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감리 제재 부담 우리 또 삼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우리 한국 미국만 했다는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고 일본 인도는 약식으로 한다고 그랬고 또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런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전 당연히 공인회계사가 아니니까 더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우리가 중요한 그 회계 개혁의 획기적인 제도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페이퍼에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 주로 했던 거를 우리가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 같아요. 특히 전격적으로 이 파트는 좀 이렇게 좀 뭐 실체가 애매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선진 사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정말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하에서 의견이 나오는데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차분히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레커그나이즈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기현 대표님 말씀한 21년 3월 이제 5천억 이상 또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리소스가 충분한지 아마 벌써 내년에 오딕 결과가 나오면 그거가 또 촉발이 되겠죠. 1년 남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타임 스케줄, 리소스가 충분히 있고 투입이 되느냐, 인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논의가 있을 거고 또 우리 김종선 전무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매월 말씀하신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자산 1천억 미만은 23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중장기 과제예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보기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중소회계법인 중소 기업들이 그 좀 적용할 수 있는 내부회계 관리가 좀 모범 기준을 거래소나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걸로 일단 우선 해보고 자산 1천억 미만은 미국도 사실은 자산 1천억 미만은 그런 어떤 700만 불 제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면제해주고 그랬거든요. 23년이니까 조금 남긴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런 타임테이블 상황에서는 고민해도 그 법 바꿔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법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국회 환경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 한경 부장님께서도 그 법 이야기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규정 사실 준비를 좀 정부에서 당연히 했죠.
했는데 입법 환경상 뭐 사실상 그 쉽지는 않고 최은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그 안까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물론 부장님이 7월달에 제기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물론 뭐 제가 그 뭐 개별 케이스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또 뭐 꼭 옳지도 않고 저희들 내부에 뭐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해 주시면 당연히 큐 뭐 쫙 만들어서 사례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래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내년 6월에 정부가 하든 입법을 하든 해서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니까 내년 공인회계사법 그거 플러스 알파에서 사실은 4월에 이제 총선이 되면 미리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어 보이니까 그거 반드시 놓고 플러스 알파에서 준비하겠다고 좀 부장님께 답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와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신 거 그거 꼭 답을 드리고 싶어서 IFRS 원칙 중심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사인 지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부장님이 정확한 숫자 주셔서 635개 직권 지정, 220개 주기적 지정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630개 직권 지정은 작년에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권 지정하면 감사인 그러니까 감리를 해서 제재를 받아서 감사인 2년 지정을 하면은 이제 직권 지정을 그 증손이 정부가 할 텐데 거기서 나온 문제가 이제 우리 그 부장님이 말씀하신 전 단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문제 그런 거 좀 해설책에 있느냐. 사실 이제 저기 우리 하수정 기자님이 조금 써주셨는데 그 전 단기 감사인 간 11월 12일 날 저희들이 손병두 부위원장 모시고 그 할 때 이제 그 숙제로 저희들이 썼고 감사 시간 전에 올 안에 그 방안을 좀 내놓겠다고 했고 제가 그저께 토론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좀 일부 아이디어는 좀 드렸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조금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 그런 방법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거고요. 근데 그런 의무는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직권 지정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언론에서도 안 나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물론 주기적 지정제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로 도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문제 제기의 인식을 저희들이 더 가질 수는 있는데 직권 지정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는 점도 일부 말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주기적 지정제는 더 큰 회사고 제가 자기들이 큰 잘못도 없는데 정부가 법에서 그 6+3 자유수임을 아니고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전 단기 감사인 간의 갈등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12일 날 일부 뭐 지침으로 일부 안하한다. 전 단기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는 그 이유와 사유를 반드시 적시하게 해서 단기 감사인이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조치도 11월 달에 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12월 내에 아무래도 감리하고 이것도 좀 연결을 좀 시켜서 조금 풀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준비하고 있고 12월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아무튼 12월 내가 베스트일 것 같고요. 감사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월 중순 전까지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회계 개혁을 하고 있고 주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그냥 앞으로도 이런 자리 또 언제든 또 언론에서 또 관심을 더 가져주시니까 더 고맙기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저희들은 덜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부 나올 수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2년 전에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을까 할 정도거든요. 저도 뭐 새로 이걸 맡은 업무지만 물론 뭐 좀 되긴 했지만 2년 전에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을까 이런 국회 환경에서 정말 여야 간 의견도 없는 것도 안 되는데 이 굉장히 10년 전에 제가 사무관을 그 회계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IFRS 도입한 외과법을 제가 바꿨는데 그때 조금 논의됐던 게 감사인 등록점 조금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쌓여서 한꺼번에 확 된 거 아닌가 그런 그게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법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뭐 많은 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도가 최소한의 당초 취지는 당연히 발상하면서 조금 그 과정에서 일부 부담 완화라든가 당연히 기업 측의 부담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회계법인도 있죠. 감사인 등록제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등록 요건 계속 개선해야 되고 저희 기본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잘 듣고 문제를 하나씩이라도 신속히 최대한 빨리 해소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9분 모두 다 하셨는데 우선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예. 그리고 특히 뭐 다른 그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우리 김전문 팀장님 아주 겸손한 자세로 늘 들으시려고 그러시고 우리 제도 새로운 제도 정착시키려고 애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그 PCA 협의에 얼마 금액 가지고 기준에서 한 거는 그건 7,500만 달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근데 시가총액이에요. 그거는 퍼블릭 플로트의 시가총액이라서 7,500만 불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총액 기준이니까 조금은 이제 달리 봐야 되겠죠. 거기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의견들 나오기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주셨죠. 저는 최종적으로 이따가 우리 아직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요. 다시 10분까지 우리가 이제 토 콘서트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우리 발표자와 이따가 그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의견 다르신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그 감사를 검토해서 감사로 바꾼 거 거기까지는 또 좀 인정을 하더라도 감리는 유예를 해야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코스닥 우리 그 전문직이 하셨고 또 회계법인 우리 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은 감사 현장에 저도 대학에 가기 전에 제가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그 감사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빅펌에 그때 있으면서 기업에 나가서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만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제 내부 통제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회계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다. 뭐 진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플로우 차트를 그려가면서 내부 통제의 실상을 파악을 해 보면서 기업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 통제 중에서 이제 그 파이낸셜 리포팅에 대한 내부 통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감사인들한테 감사까지 시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감리까지를 이제 재무제표 감사처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진통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사가 공인회계사로서 전문가로서 감사를 했다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명색이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감리까지 마지막 또 옥상옥의 제도를 둬가지고 항상 뭐 그 감리라고 하는 절차, 저도 감리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만 보면은 뭐 기준에 의해서 회계 기준이든 감사 기준이든 그대로 왜 안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 가지고 따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마련인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개중의 판단에 네 판단 왜 그랬냐 내 판단은 그렇지 않다 그 당시 상황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지적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회계 부정이 그냥 부실감사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IMF나 그 외부의 그 세계적인 평가가 WF도 그렇고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로 그 회계처럼 단순한 법률도 아니고 회계처럼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더군다나 프린시플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지금 바뀌어진 이 상황에서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좀 당국에서 물러나서 감사인들을 믿어주고 그 회사를 좀 믿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좀 거기에 그 조금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까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뻔하게 정말로 제대로 하면은 재무제표 감사보다 더 많이 그 당시에도 재무제표 그 감사할 때도 내부 통계를 봅니다. 그 검토를 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감리까지 해서 의견을 주겠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저는 지금 지적하신 분들의 그 감리를 위하는 것. 저는 제 개인 의견은 사실은 감리를 아예 우리 왜 하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다 하면 기껏 이 품질관리 감리 그 감사인 감리만 해버리고 회사는 그 감사인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 조직 감리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그런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지금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그런 그 애드버스 오피니언이 막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일부 감사인들은 이제 용기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 뭐 적정 의견을 줄 수도 있죠. 근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좀 크게 지금 의견도 나와서 한번 뭐 그 팀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정말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아니 제일 중요한 감리 전체를 하지 말자고 그러시니까 그런 거는 저기 그거는 이제 큰 틀의 변화고요. 아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아니고 전체 감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조금 하물며 내부니까요. 잘 말씀하신다고 그건 잘 볼 거고요. 그 전체 감리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첨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리하지 말자. 그거는 제가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금융감독원 그 회계 파트 다 없어집니다. 130명 다 없어져야 돼.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근데 항공에도 상당히 감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현실적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회계 관리 통제의 그 지금 감사 오디스로 바뀐 거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걸로 저는 지금은 보는데 처음이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 그거를 뭐 그냥 하시하게 그냥 가서 본다는 거는 저는 컨셉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거를 저희 팀 또 금융감독원도 결국 혹시 감리를 하면 같이 하니까 그 팀하고
지금부터 좀 남았잖아요. 그 의견을 오늘 계기로 해서 제가 그 숙제를 하나 던지고요. 스스로 저희 팀과 금융감독원에 던지면서 그런 숙제를 받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 저 여기서 추가 말씀드리면, 여기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3월 25일 날 양정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 저희 증선 위원님도 지금 여기 플로어에 지금 와 계시는데, 증선 위원님이 가끔 처음에 그 4월 달에 시행된 신양정 기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했던 건 구양정 기준, 새로운 기준은 신양정 기준에서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걸로 나가거든요. 제가 정량적 요소도 도입했고, 중요도 400, 매출 100억, 자산 100억이면 4억 미만 억이면 중과실에도 과실로 보고, 조치가 3개여도 합치지도 않아요. 세게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줬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스닥 상장 규정 바꿔가지고 중과실 3단계 돼도 거래 정지 안 되게도 바꿨거든요. 그거 바꾸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너무 약하지 않냐 조치가, 이런 말도 있어요. 방금 저기 우리 김강은 그냥 회장님은 야 너무 세다 자꾸 그러시는데, 새로운 양정 기준으로 야 다 경조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 균형된 시각으로 한번 큰 틀에서 보고 정부가 그 제도, 감독, 양정 기준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3월 25일 4월부터 시행되는 거는 상당히 균형 있게 많이 중과실을 많이 낮췄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거는 당연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 남은 시간에 혹시 추가적인 우리 상호 의견 한번 그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하시죠. 플로어는 시간을 조금 이따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시 10분부터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콘서트니까. 우리 그 팀장님께 한마디 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 감사반 입장에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라든가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자산 규모 1,0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요소로 해가지고 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문제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법을 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가 일부 있었을 텐데, 이 자산 1,000억, 그 2,000억, 그 다음에 5,000억, 2조 이렇게 지금 대부분 해놨더라고요. 내부 관리제도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나름 고민을 숫자와 뭐 실무자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정했을 텐데, 그 감사반 문제는 그것도 좀 당장 뭐 제가 레코기나이즈 오늘 했으니까 그것도 왜 그런지 저 히스토리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문제 인식하에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고 연락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오늘 와서 처음 알았으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팀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뒤에 오셨으니까. 지금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제도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내부관리 제도의 아까 우리 이경종 부회장님 제의하신 거에 보면은 1,000억 미만의 경우도, 그 1,000억 이상만 되어지면 1,000억 미만의 경우도 23년 이후부터는 내부관리 제도에 대해서 연결 기준 말고요. 개별 기준에 여기도, 그럼 이거는 1,000억 미만의 경우도 전체 상장 기업이면 전부 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잘 답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법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예.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주 김종선 전무님에서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거는 잘 알고 있고, 예, 그거는 맞아요. 아마 합리적인 선이 아까 좀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당장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정부는 뭐 지금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음. 많이는 아닐 수 있으시지만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미국 사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요. 뭐 만약 제가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해 그럼 주셔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면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척법부터 해가지고 올 때도 이게 연구법화 되면서도 1,000억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 규정대로 하면은 1,000억 미만의 경우도 시간만 지나가면 23년부터 이게 전부 다 레벨까지 대해서 보도록 되니까 지금 감사반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이 1,000억 미만에 대해서는까지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실 수 있는데 알고 문제가 제기됐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제가 한 가지만 예. 관에서 나오셔서 집중적인 대상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수정 기자하고 자주 통화를 예. 약간 소울메이트.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언론이 항상 위기를 조금 크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언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관점에서 근데 그 직권 지정제는 계속 해왔던 거고 이제 주기적 지정제가 새롭게 도입이 돼서 직권 지정제가 여태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아니요. 그냥 저 반론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환경이 되게 바뀐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외관법으로 인해서 회계사들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오류로 인한 거나 이런 오판으로 인한 게 처벌의 강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목숨 과징금이 걸고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전임이 했던 거를 옛날에는 관행상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관행상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발견해서 자기의 명피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계사들은 목숨을 걸고 해서 이제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충돌의 우려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그거 대응하시겠지만 일반 그게 일선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시고 제가 뭐 빠르면 12월 내 늦으면 1월 중순까지 좋은 안 낼 테니까요. 환경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안을 짜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 감사위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논의를 제 아이디어는 엊그저께 우리 박지원 증선이 비상임위원님이 주재하신 회의가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제 전당기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이야기하고 플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아이디어는 있고 조금 이제 워딩 또 조금 초안 만들어서 내부 관계기관 간 상의 회계법인 그때 이제 토론 우리 오기현 대표님도 오셔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오신 분을 모시고 한번 정책이 어떻게 위반되는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했으니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안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들어서 12월 내에 가급적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도 100%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요구가 감리하고 연결해줘야 그게 좀 해소가 된다. 이 감리 쪽에서 금융당국이 익스큐즈를 해줘야 해야 움직이는 구조다. 이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당분간 큰 문제는 없겠네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감리로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감리 제도가 사실은 왜 있어야 되느냐? 뭐 거기 감리 인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인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인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규정을 보고서 이제 그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그 회계감사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 그게 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제 자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의 그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게 사실은 퍼블릭 굿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유계약 시스템으로 사적 자치 원칙으로 일반론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100% 지정되는 게 사실은 맞다 하는 게 옛날에 나왔고 저는 회계사 생활을 한 6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00% 지정제였어요. 배정제라는 말을 이제 쓰던 시절인데 그래서 자유계약제로 바뀌어진다는 얘기 듣고 제가 학교로 도망갔습니다. 이 현장에 있을 사가 아니다. 아니 변호사가 한 거를 가지고 법무부가 계속 감나라 대출나라 뒤에 따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에 공무원 계신 분이 위에 높은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회계사들의 경우는 지정을 배정을 국가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그 국가가 뭐 일거리를 만들어 줬다고 그 감사인들이 하는 거를 감독을 해야만 되겠다. 그렇다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회계사들이 엉터리 감사를 할 것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뭐 제도를 보는 시각인데 어쨌든 다른 또 질문하실 분 서로 뭐 미진하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하시죠. 없으면 플로어로 돌릴까요? 플로어에는 5분 정도 그럼 미리 드리겠습니다. 10분에서 말씀하시죠. 들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회계부에 오래 있다가 현재 저 기업에 옛날 공인회계에서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요거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감사반 연합회의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그 밑에 아까 55쪽에는 56쪽에 보면 또 외부 감사 대상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네? 위에 거는 하나만 충족해도 지금 이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에 거는 셋이 충족돼야 되고 감사 대상은 이렇게 하나만 충족돼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거꾸로 입법이 된 거 아닌가. 이게 법인지 시행령인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감리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감리라는 게 감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논문 봤을 때 그거 봤더니 그런 여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내부 통계라든지 회사의 어떤 그런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근데 하물며 거기다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까지 감리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감리 제도에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또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내부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는 실제로 계량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부 관리 제도 정말 과연 그 감리위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정당하게 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혼란이 있고 그리고 설사 내부 회계 관리가 좀 잘못됐더라도 우량한 기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경동 부회장이 지적한처럼 여기 지금 자산은 청문했지만 인력이 5명뿐이 없다. 내부 관리 제도 운영하려면 이해로는 적어도 5명 더 뽑아야 될 겁니다.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내부 회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또 얘기나 한번 더 강조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저만 답하세요. 아니 다른 지금 지정을 팀장님한테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 지정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팀장님만 너무
다 제가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뭐 이제 또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제 외감 대상 바꾸는 것도 그렇게 오래돼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참 아까 그 1,000억 그를 이제 뭐 매출 기타 요인 뭐 다른 것도 봐야 된다 그런 거하고 좀 연결돼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내백의 그 1,000억 그건 뭐 아까 또 말씀드렸고 하나 뭐셨죠? 중간에 무슨 말씀하셨죠? 감사 대상이 예. 이게 세 가지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한 아, 가지고 예. 그거는 이거는 세 가지가 다 되는 거고. 예. 예. 약간 좀 예, 이제 거꾸로된 거예요. 바뀐 지 예. 얼마 안 돼서 네, 하여튼 뭐 당장이 아니라 요거는 좀 모순점은 네, 해소하는 게 감사반에서 맞다. 말씀하신 네, 그거하고 그 내용이 연결해서 맞죠. 네, 네.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자산 1,000억 이상 내부 관리제도 그것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단계적으로 해놔서 그나마 또 19, 20, 22, 23 그 좀 2년 또 뛰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절묘하게 그래도 좀 멀리 좀 뛰어나서 그래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뭐 내년이라고 그러면은 난리 났을 건데 김종선 전문위원이 일을 하셔가지고 만드셨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예, 저 뒤에. 예.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이름이 박영진입니다. 1341번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시간 계획은 제가 오래전에 세웠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한 두 가지 점을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오늘 주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 감사인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우리 환경하에서 이거를 논하는 자리로 이해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해로서는 종전의 전통적인 감사에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신뢰할 수 있으면은 통제 테스트를 하고 신뢰할 수 없으면 통제 테스트를 생략하고 substantive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그게 간단한 회계감사 이론이라고 배경을 깔고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검토해서 감사로 바뀐다고 했을 때 코소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했을 때 세 가지의 목적, 즉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의 준수, 하나 더 추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를 추가하더라도 검토가 감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의 목적이 이 네 가지 내지는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감사인의 인식이 한번 정립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검토가 감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코소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내부 통제의 네 가지 목적이 모두 달성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적정이냐 말하자면 모두 달성돼야 적정이냐 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 내지는 코멘트고요. 두 번째 코멘트는 종전의 내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의 책임 문단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검토를 하고 이것에 의해서 방법과 시기와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수립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나는 그 효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감사인의 책임을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감사로 되면은 그러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모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감사가 되니까 통제 테스트는 100% 해야 되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모두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다면은 앞으로의 감사에서는 그럼 기업에 제가 우리 감사인을 대변은 하는 건 아니고 또 기업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그만큼 감사를 했으니까 substantive 테스트의 감사 시간은 줄 수 있는 것이냐, 줄 수 없는 것이냐, 늘어나야 될 것이냐,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차제에 한번 논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사회의 value added를 높여야 되는데
감사를 위한 감사는 필요가 없고 감리를 위한 감리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 코멘트를 한번 드려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곧 나온 질문과 더불어서 좋은 답변을 해주실 분이 생각이 났네요. 우리 발제자 우리 이제 이재은 교수님이 어차피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 나오신 거를 답변하시기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우리 나왔던 얘기에 코멘트 하실 거, 답변하실 거 하시죠. 제가 우리 발표자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한 1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감리를 위한 감리인데 저희들이 제도를 정말 많이 바꿨어요. 이해를 또 많이 권고를 했는데도 또 회계감리 선진화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가 영어로는 오디트 인스펙션입니다. 근데 오디트 인스펙션을 하는 거는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양정 기준도 바꿨지만 감리를 하는 시스템도 좀 바꿨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해까지는 기존에 했던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감리건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법 바꾸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라는 걸 리뷰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무제표를 봐서 이게 예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심사는 예전에 감리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감리를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이제 그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주로 될 텐데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봐가지고 혐의가 적다고 판단하면 수정 공고를 하고 그걸 억셉트하면 금감원 수준에서 저희 금융위로 넘어오지 않게 증손위로 넘어오지 않게 그리고 그 건수가 훨씬 그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감리 건수가 지금 어떤 거는 1년, 2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저희들이 잘 제도를 보면서 하다 보면 감리 자꾸 부담이 좀 일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준도 낮췄고 들어가는 것도 바꿨다. 그걸 좀 알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 지금 일부 또 시중에서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들어와서 조금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저도 외관법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하고 의심을 지금 품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제 현실에 얘기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심사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밀감리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심사감리를 이름만 재무제표 심사를 했지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제가 직접 제가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심사라고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거를 당신들 고쳐야 될 것 같다. 일단 판단 자기들 이제 입장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요거 이제 팀장님 알고 계시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고치라는 대로 안 고치면은 정밀감리 넣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감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는 거를 피부로 못 느끼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만약에 고치라 그래서 거기에 그 감독원 차원에서 그 심사협의회라는 것도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의나 경고로 만약에 끝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거기 그거와 관련된 외부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주의 경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끝나는 외부 감사인한테 주의 경고도 회사도 그냥 회사가 끝나면 외부 감사인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낮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거는 잘 보겠습니다. 사실 19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미 시작됐는데 18년 10월에 외관법이 17년 10월 31일 날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1년의 유예를 뒀는데 재무제표 심사제도라는 게 사실 18년 10월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해 또 19년에는 체감을 좀 덜 하시는 게
기존의 건수가 더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소화해야 되겠다고 금감원도 그걸 토로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재무제표 제대로 그 너네들 계획이 좀 그런 거 아니냐. 자꾸 증선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심지어 걔들이 계획을 증선위에 보고를 해요. 연초에. 그러면 야 너네들 계획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는 걸 먼저 소화하고 20년부터 좀 본격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걔들 계획은 금감원이 계획은 그렇게 가져왔고 실제 그렇게 제도가 안착되는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혹시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우리 저기 유병현 부장님이 기사 크게 쓰시겠죠. 그러면 더 저희들이 또 워닝을 주고 하면서 또 제도가 안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침이 상세하게 개념만 제시되고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감사인들도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벌써 이제 일부 심사 맞습니다. 일부 심사가 진행이 됐대요. 그렇게 한 데서는 요거 당신들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은 고치면은 주의 경고로 마치겠다. 근데 감사인 입장에도 불안한가 봐요. 그럼 쟤들이 회사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한테는 그럼 더 이상 올 게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발표를 내부회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외관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답변이 아구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제 답변은 내부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토론 의견으로 많이 내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발표 자료를 처음에는 회장님이 1시간 말씀을 하셔가지고 1시간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30분으로 줄이느라고 이제 줄이고 해서 자료를 설명을 다 충분히 못 드리다 보니까 발표하면서도 그런 논의가 좀 부족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외관법 하에서 시행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프랙티스를 안정화시키고 잘 정착하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이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바탕은 길은 깔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착륙, 정착, 안정화하는 작업은 오늘 여러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의견 차이라든지 프랙티스 차이라든지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차이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공유하고 전파하고 잘 조율하고 FAQ나 가이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형 회계법인대로 회계법인대로 이런 내용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작업이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 이제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지만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더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감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특히 이제 내부 회계 관련해서는 결국 앞으로는 이제 시간 여유를 갖고 미국처럼 조금 안정화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처벌보다는 지원 방식으로 감리도 시간을 좀 유예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할 것 같고요. 제가 감리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금융위에서 감리제도 개편에 대한 프로젝트에 연구 보고서를 제가 썼는데요. 이번 심사제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쓴 연구 보고서 내용에 있는 많은 내용까지 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이제 보고서에다가는 직접 쓰지는 못했지만은 TF 하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금감원이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마치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거는 이게 잘못하면은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부회계 관련해서 감리는 정말 실력을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죠. 근데 초반에 금감원에서 감리를 할 때는 처벌은 강하게 했는지 몰라도 전문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무상으로 존중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금감원에서 판단하면 너희들 틀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감독제도가 바뀌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쯤 해서 도입됐었는 게 금감원 양정기준이었고요. 그거 가지고서 중요성 기준 오늘 그 양정기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그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감독 관행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진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코소에 대한 통제 목적 말씀하신 거, 검토제도와 감사제도는 그 대상에 대해서 통제 목적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인증 수증만 강화된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내부 회계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회계 감사와 내부 통제 자체에 대한 인증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신뢰성이 있으면은 뭐 감사 시간이 좀 줄 거고요. 신뢰성이 없으면은 감사 시간은 줄든 안 줄든 별도의 인증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조적으로 뭐 차별 구분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정 시간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앉은 지정 토론자분 중에 혹시나 이 말씀은 꼭 안 하면은 몸살이 나겠다 그러신 계시면은 한번 드리고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다음 이제 순서가 창립기념식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오늘 투명 대상을 받는 분들 시간이 6분 대상 받는 시간이 다음에 있는데 우리 포럼 2부, 1부 순서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또 많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발표자님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